62.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혼하고 나면 숨이라도 편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이 새 사람과 웃으며 서 있는 사진을 본 순간 제가 벗어났다고 믿었던 과거가 다시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지금 62입니다. 혼자 살아요. 원룸에서요. 작은 방 하나 부엌이 붙어 있고 창문으로는 옆 건물 벽만 보여요. 저녁이 되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서 가끔 귀가 먹먹할 정도예요. TV를 켜도 소리가 제대로 안 들리는 것 같고 휴대폰을 보다가도 문득 멍해질 때가 있어요. 뭘 하고 있었는지 까먹고 그냥 화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작 전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결혼은 오래 했어요. 30년도 넘게요. 남편은 성실했어요. 바람 피운 적도 없고 술 먹고 소란 피운 적도 없어요. 그냥 조용한 사람이었죠. 너무 조용해서 가끔은 옆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말을 안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하고 저녁 먹고 TV 보고 잘 때 불 끄고 그게 전부였어요. 감정 같은 건 없었어요.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 사람도 돈은 늘 빠듯했어요. 남편 월급만으론 안 됐고 저도 일했어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죠.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했어요. 발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고 가계부 정리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매일 똑같았어요. 특별한 날도 없었고 기념일도 대충 넘어갔어요. 남편이 꽃을 사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다가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주름이 깊어져 있었고 눈가가 처져 있었고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거울 속의 저는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할머니였어요. 60이 넘은 할머니. 그런데 제 안에는 아직 뭔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끝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날 아침 남편이 밥을 먹다가 말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래. 저는 대답했어요. 그래요. 그게 전부였어요. 남편은 일어나서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뭐지? 이게 제 인생인가? 30년 넘게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며칠 후였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평소보다 늦었어요.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녁을 차려놓고요. 남편이 들어와서 앉았어요.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말이 없었어요.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이혼해요. 남편이 숟가락을 멈췄어요. 저를 봤어요.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놀랐어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안 됐어요. 오히려 속이 후련했어요. 뭐라고? 남편이 물었어요.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못 살겠...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밥을 계속 먹었어요. 저도 먹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방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잤어요. 저는 혼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어요.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석 달 만에 모든 게 정리됐어요.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어요. 원래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집에 남았고 저는 나왔어요. 원룸을 구했어요. 보증금은 친정에서 빌렸어요. 부모님께 고개를 숙였어요. 62에 이혼하고 돈까지 빌리게 됐어요.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사하는 날 짐이 많지 않았어요. 작은 트럭 한 대면 충분했어요. 옷가지 몇 박스, 이불 한 채, 냄비 몇 개. 그게 30년 결혼 생활의 전부였어요. 원룸 문을 열었을 때 작았어요. 정말 작았어요. 방 하나에 부엌이 붙어 있었고 화장실은 더 작았어요. 창문으로는 옆 건물 벽만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좁아도 제 공간이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는 제 집이었어요. 처음 한 달은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원하는 시간에 나가고 돌아와서 TV를 보고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었어요. 자유로웠어요. 적어도 그렇게 느꼈어요. 친구를 만났어요. 오랜만이었어요. 결혼하고는 친구들을 자주 못 만났거든요. 시간도 없었고 돈도 아까웠고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언니, 이혼했다며? 괜찮아?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오히려 편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편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언니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 보여. 친구의 말이 맞았어요.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달라졌어요. 삼겹살을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먹는 식사였어요. 2달이 지났어요. 생활 패턴이 자리 잡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마트에서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고, 저녁 먹고, TV 보고, 자고. 단순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복잡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누구 신경 쓸 필요 없었어요. 그저 제 삶만 챙기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오래된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안부를 물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언니, 그거 알아? 남편분 재혼했대.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든 전화기가 무거워졌어요. 뭐? 응. 회사 후배랑 결혼했대. 꽤 어린 사람이라던데. 귀가 멍했어요. 지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집도 새로 샀대. 아파트래. 꽤 큰 데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언니, 괜찮아? 내가 괜히 말했나? 아니, 괜찮아. 잘 됐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6평짜리 원룸을 둘러봤어요. 작은 방, 낡은 가구, 옆 건물 벽만 보이는 창문. 갑자기 모든 게 초라해 보였어요. 재혼이요? 집도 샀다고요? 나랑 살 때는 평생 월세였는데. 아파트는 꿈도 못 꿨는데. 이제 와서 집을 사요? 어린 사람이랑 결혼을 해요? 저는 62인데 그 사람은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비교가 시작됐어요.
전 남편은 새 아파트에서 산다. 저는 원룸에서 산다. 전 남편은 젊은 사람과 함께다. 저는 62 혼자다. 전 남편은 다시 시작했다. 저는 여기 멈춰 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왜 나랑 살 땐 안 됐을까? 왜 그때는 돈도 없고 힘들었을까? 이제는 잘 사는데 왜 나랑 있을 땐 그랬을까?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어요. 답은 없었어요. 그저 비교만 계속됐어요. 일주일 후 또 다른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그 사람 정말 잘 되나 봐. 차도 새로 뽑았대. 수입차래.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태연한 척 했어요. 그래, 잘 됐네. 새 부인도 예쁘다던데. 사진 봤는데 정말 젊어 보이더라.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젊다고요. 예쁘다고요. 나는 뭐예요? 나는 늙었어요. 주름투성이에요. 머리도 희끗희끗해요. 그 사람 옆에 젊고 예쁜 사람이 서 있다고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왜 나랑 살 땐 안 됐을까? 이 질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마트에 출근했어요. 계산대에 섰어요.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머릿속은 온통 전 남편 생각뿐이었어요. 동료가 물었어요. 언니, 오늘 왜 그래요? 힘들어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6평짜리 원룸이 더 작게 느껴졌어요. 옆 건물 벽만 보이는 창문이 답답했어요. 낡은 싱크대, 삐걱거리는 문, 벗겨진 벽지. 모든 게 초라했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어요. 하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전 남편은 넓은 아파트에서 젊은 아내와 산다. 저는 6평짜리 원룸에서 혼자 산다. 전 남편은 수입차를 탄다. 저는 버스를 탄다. 전 남편은 새 출발을 했다. 저는 멈춰 있다. 비교가 멈추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비교했어요. 잠도 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전 남편 소식이 계속 들려왔어요. 피할 수 없었어요. 길에서 마주친 분이 말했어요.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남편분 정말 잘 되셨더라고요. 새 아파트 보셨어요? 못 봤어요.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직 못 봤어요. 가보세요. 정말 크고 좋아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울을 봤어요. 웃었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또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왜 저는 이렇게 초라할까? 왜 저는 이렇게 외로울까? 왜 저는 이렇게 불행할까? 상대적 박탈감이었어요. 전 남편과 비교하니 모든 게 부족했어요. 모든 게 초라했어요. 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2달이 지났어요. 비교는 제 일상이 됐어요. 아침에 눈 뜨면 비교했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 비교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전 남편 아내는 얼마나 예쁠까? 저보다 훨씬 젊겠지. 주름도 없겠지. 그 생각에 거울 보기가 싫어졌어요.
마트에서 일할 때도 비교했어요. 손님들이 카드를 내밀 때마다 생각했어요. 전 남편은 잘 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최저임금 받으며 일한다. 이게 제 인생이다. 계산대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초라했어요. 62의 마트 계산원.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하는 노인. 그게 저였어요. 집으로 돌아와도 비교했어요. 6평짜리 원룸을 둘러봤어요. 전 남편은 넓은 아파트에 산다던데 거실이 제 원룸 전체만 하겠지. 침실도 2개는 되겠지. 창밖을 봤어요. 옆 건물 벽이 보였어요. 전 남편 집에선 뭐가 보일까? 한강? 공원? 좋은 전망이겠지. 냉장고를 열었어요. 계란 3개, 김치, 오래된 반찬. 전 남편 집 냉장고는 꽉 차 있겠지. 좋은 음식들로 가득하겠지. 모든 게 비교였어요. 집의 크기, 가구의 품질, 음식의 종류. 그 기준에서 저는 항상 밑바닥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TV를 보다가 광고가 나왔어요. 큰 아파트 광고였어요. 행복한 가족이 나왔어요. 넓은 거실, 멋진 가구, 웃는 얼굴들. 화가 났어요. 리모컨을 집어던졌어요. 왜 저는 저런 걸 못 가져요? 왜 저는 여기 갇혀 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아무도 없는 원룸에서 혼자 소리를 질렀어요. 왜 저만 이래요? 왜요? 답은 없었어요. 메아리만 돌아왔어요. 친구를 만났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말했어요. 나 요즘 모임 하나 나가려고. 무슨 모임? 산책 모임. 등산도 가고 걷기도 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좀 나아질 것 같아서. 거짓말이었어요. 사람들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비교만 계속됐어요. 뭔가 달라져야 했어요. 모임에 나갔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이도 다양했어요. 50대도 있었고 60대도 있었어요. 70대도 있었어요. 저는 중간쯤이었어요. 총무라는 남자가 인사를 했어요. 어서 오세요. 처음이시죠? 편하게 생각하시고 즐기세요. 웃으며 말했어요. 나이는 50 후반쯤으로 보였어요.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낮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산책을 시작했어요. 천천히 걸었어요. 옆에 여자분이 걸으며 말을 걸었어요. 저도 처음엔 어색했어요. 근데 몇 번 나오니까 괜찮아요. 아, 네. 언니는 왜 나오게 됐어요? 그냥 혼자 있는 게 답답해서요. 아, 저도 그랬어요. 혼자 살거든요. 그분도 혼자 산다고 했어요. 이혼했대요. 저랑 비슷했어요.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에 나갔어요. 걷고, 얘기하고, 차 마시고, 그렇게 시간이 갔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적어도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단 나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비가 왔어요. 그날도 모임이 있었어요. 취소될 줄 알았는데 총무가 연락했어요. 비 오지만 우산 쓰고 걸어요. 비 오는 날 걷는 것도 좋아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산을 쓰고 걷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몸이 차가워졌어요. 1시간쯤 걸었을 때 총무가 말했어요. 여기서 2갈래로 나뉘어요. 하나는 큰 길로 돌아가는 거고 하나는 숲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은 좀 험하지만 빨라요. 사람들이 나뉘었어요. 대부분은 큰 길로 갔어요. 안전하니까요. 저는 망설였어요. 그때 총무가 말했어요. 언니, 지름길로 가실래요? 저도 갈 건데. 왜 그랬을까요? 왜 따라간다고 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달라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답답했던 거예요. 매일 똑같은 게. 네, 갈게요. 몇 명이 더 따라왔어요. 여자 2명, 남자 1명. 숲길로 들어갔어요. 나무가 우거졌어요.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땅이 질척했어요. 신발이 젖었어요. 한참을 걸었어요. 그런데 길이 점점 좁아졌어요. 앞사람이 말했어요. 이거 맞는 길 맞아요? 총무가 대답했어요. 맞아요. 조금만 더 가면 나와요. 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길은 더 좁아졌고 나무는 더 많아졌어요. 빗소리만 커졌어요. 앞사람 둘이 말했어요. 저희는 돌아갈게요. 너무 험해요. 그렇게 돌아갔어요. 남은 건 저랑 총무 그리고 동행했던 여자분 1명. 셋이서 계속 걸었어요. 또 한참을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자분이 발을 헛디뎠어요. 넘어질 뻔했어요. 총무가 붙잡았어요. 괜찮으세요? 발목이 아픈 것 같아요.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총무가 말했어요. 여기서 쉬세요. 제가 길 좀 확인하고 올게요. 언니, 여기 같이 계셔주세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총무가 앞으로 갔어요. 저는 그분 옆에 앉았어요. 빗소리만 들렸어요. 그분이 말했어요. 언니, 저 먼저 갈게요. 발목이 너무 아파서 혼자서라도 돌아갈게요.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천천히 갈게요. 그렇게 일어나서 갔어요. 절뚝거리면서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빗소리만 들렸어요. 나무 사이로 빗물이 떨어졌어요. 우산을 쓰고 앉아 있었어요. 춥고 외롭고 무서웠어요. 한참 후에 총무가 돌아왔어요. 길 찾았어요. 조금만 더 가면 나와요. 근데 다른 분은요? 발목 아프다고 먼저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 둘만 가야겠네요. 둘만이요. 총무랑 저, 남자랑 여자, 62이랑 50 후반.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떨렸어요. 왜 떨렸을까요? 무서워서? 아니면 다른 거? 일어났어요. 따라갔어요. 총무가 앞장섰어요. 저는 뒤따라갔어요. 길은 여전히 좁았어요. 나무가지가 얼굴을 스쳤어요. 우산이 걸렸어요. 총무가 돌아봤어요. 괜찮으세요? 네. 또 걸었어요. 한참을요. 그런데 길이 끊겼어요. 앞에 큰 나무가 쓰러져 있었어요. 넘어갈 수 없었어요. 총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 이거 저도 봤어요. 쓰러진 나무요. 빗물이 고여 있었어요.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어떡하죠? 제가 물었어요. 일단 비를 피할 때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젖었어요. 주위를 둘러봤소 후 340일. 뭐요? 나무만 보였어요. 그런데 저쪽에 뭔가 보였어요. 작은 건물이요. 아니, 오두막? 총무도 봤어요. 저기 가봐요.
가까이 갔어요. 오두막이었어요. 작았어요. 문이 있었어요. 열었어요. 안이 좁았어요. 하지만 비는 안 맞았어요. 들어갔어요. 둘 다요. 문을 닫았어요. 어두웠어요. 총무가 휴대폰 불을 켰어요. 주위를 비췄어요. 낡은 의자 하나, 바닥에 매트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일단 여기서 비 그치길 기다려요. 총무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앉았어요. 매트 위에요. 총무도 앉았어요. 옆에요. 가까웠어요. 팔이 닿을 정도로요. 침묵이 흘렀어요. 빗소리만 들렸어요.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 규칙적이었어요. 딱딱딱딱. 심장 소리 같았어요. 추우시죠? 총무가 물었어요. 조금요. 제 재킷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추웠어요. 정말 추웠어요. 몸이 떨렸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총무가 재킷을 벗었어요. 제 어깨에 걸쳐줬어요. 그냥 입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따뜻했어요. 재킷이요. 총무 체온이 남아 있었어요. 냄새가 났어요. 남자 냄새요. 오랜만에 맡는 냄새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두근거렸을까요? 62인데, 이 나이에. 그런데 멈출 수 없었어요. 감사해요. 제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또 침묵이 흘렀어요. 빗소리만요. 총무가 말했어요. 언니, 혼자 사신다고 했죠? 네. 이혼하셨어요? 네. 저도요. 고개를 돌렸어요. 총무를 봤어요. 어둠 속이었지만 얼굴이 보였어요. 휴대폰 불빛 때문에요. 눈이 마주쳤어요. 떨렸어요. 왜 떨렸을까요? 힘드셨겠어요. 총무가 말했어요. 네, 조금요. 저도 힘들었어요. 혼자 사는 게. 네. 외롭잖아요. 네.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매일 밤 원룸에서 혼자 천장을 보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혼자 먹고 혼자 자고 외로웠어요. 근데 언니는 외로워 보여요. 총무가 말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왜 뜨거워졌을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요? 제가 물었어요. 네. 처음 봤을 때부터요. 총무의 손이 제 손에 닿았어요. 따뜻했어요. 떨렸어요. 저도 떨렸고 총무 손도 떨렸어요. 두근거렸어요. 심장이요. 빨리 뛰었어요. 딱딱딱딱. 빗소리랑 겹쳤어요. 언니 총무가 말했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냥 손을 잡았어요. 꼭요. 총무도 잡았어요. 꼭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빗소리만 들렸어요. 두 손이 맞닿아 있었어요.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사람의 온기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참 후에 총무가 말했어요. 언니, 오늘 밤 어떻게 할까요? 비가 안 그치는데. 창밖을 봤어요.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칠 기미가 없었어요. 어두워졌어요. 밤이 됐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일단 근처에 모텔이라도 있으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너무 춥고요. 모텔이요. 총무랑 저.
둘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어요. 아니, 설렜어요. 아니, 둘 다였어요. 네, 그래요. 제가 대답했어요. 오두막을 나왔어요.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길을 찾았어요. 한참 걸었어요. 그리고 도로가 나왔어요. 택시를 잡았어요. 탔어요. 둘 다요. 어디로 갈까요? 기사님이 물었어요. 총무가 대답했어요. 근처 모텔로요. 기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출발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빗물이 흘러내렸어요. 손은 여전히 떨렸어요. 모텔에 도착했어요. 내렸어요. 총무가 프런트에 갔어요. 저는 뒤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방 하나요? 직원이 물었어요. 총무가 저를 봤어요. 저도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요. 왜 끄덕였을까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네, 하나요. 총무가 대답했어요. 방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둘만 남았어요. 방 하나예요. 침대가 보였어요. 하나요.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불을 켰어요. 밝았어요. 총무를 봤어요. 저를 보고 있었어요. 샤워하실래요? 총무가 물었어요. 네. 화장실로 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옷을 벗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62의 몸이 보였어요. 처진 가슴, 주름진 배, 늙은 다리.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쏟아졌어요. 몸이 녹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을까요? 슬퍼서? 외로워서? 아니면 다른 거?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수건으로 몸을 감쌌어요. 문을 열었어요. 총무가 앉아 있었어요. 침대에요. 저를 봤어요. 제가 씻을게요.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떨렸어요. 온몸이요. 샤워 소리가 들렸어요. 물소리요. 총무가 씻는 소리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참 후에 나왔어요. 수건을 두르고요. 몸이 보였어요. 가슴이요. 팔이요. 다리요. 시선을 돌렸어요. 부끄러워서요. 총무가 다가왔어요. 옆에 앉았어요. 가까웠어요. 팔이 닿았어요. 따뜻했어요. 언니 총무가 말했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봤어요. 총무를요. 눈을요. 입을요. 총무가 손을 내밀었어요. 제 뺨을 만졌어요. 따뜻했어요. 부드러웠어요. 눈을 감았어요. 손길이 느껴졌어요. 목으로 내려갔어요. 어깨로요. 떨렸어요. 괜찮으세요? 총무가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요. 계속하라고요. 멈추지 말라고요. 불을 껐어요. 누군가요? 저였나요? 총무였나요? 모르겠어요. 어두워졌어요. 빗소리만 들렸어요. 창밖에서요. 그날 밤 저는 선을 넘었어요. 62에요. 이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요. 그런데 넘었어요. 왜 넘었을까요? 외로워서? 화나서? 복수하고 싶어서? 아니면 그냥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서?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아침이 됐어요. 눈을 떴어요. 옆에 총무가 자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었어요. 몸이 보였어요. 등이요. 어깨요. 만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일어났어요. 조용히요. 옷을 입었어요.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보였어요. 62의 얼굴이요. 늙은 여자요. 어젯밤에 남자와 잤던 여자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됐어요. 이상했어요. 후회해야 하는데 안 됐어요. 나왔어요. 총무가 일어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네. 어색했어요. 말이 없었어요. 둘 다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제 괜찮으셨어요? 총무가 물었어요. 네. 저도요. 또 침묵이 흘렀어요. 총무가 말했어요. 언니, 이거 비밀로 해주세요. 모임 사람들한테. 네, 당연히요. 감사해요. 체크아웃 했어요. 나왔어요. 택시를 잡았어요. 돌아갔어요. 각자의 집으로요. 원룸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었어요. 조용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옆 건물 벽이 보였어요. 여전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어젯밤이 떠올랐어요. 총무랑 있었던 시간이요. 손길이요. 숨소리가요. 온기가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동시에 허전했어요. 텅 빈 기분이었어요. 뭐였을까요? 어젯밤은요. 사랑? 아니에요. 위로?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순간이었어요. 지나가는 순간이요. 아무 의미 없는요. 며칠이 지났어요. 총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다음 모임 나오세요? 네. 나갔어요. 모임에요. 총무가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어색하게 웃었어요. 둘 다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걸었어요. 다른 사람들이랑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뭐가 달라졌나?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 전 남편은 여전히 잘 살고 있고, 저는 여전히 원룸에 살고 있고, 비교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또 모임이 있었어요. 총무가 말했어요. 언니, 오늘 끝나고 차 한잔 할까요? 네. 카페에 갔어요. 커피를 마셨어요. 말이 없었어요. 한참 후에 총무가 말했어요. 언니, 저 언니가 좋아요. 가슴이 뛰었어요. 좋다고요? 62인 저를요? 저도요. 제가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말이 나왔어요. 그럼 계속 만날까요? 총무가 물었어요. 네. 그렇게 시작됐어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연애? 불륜? 일탈? 모르겠어요. 그냥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요. 모임 끝나고요. 카페에 가거나 산책을 하거나 때로는 모텔에 가거나 3달이 지났어요. 계속 만났어요. 총무는 다정했어요. 제 손을 잡아줬고 제 얘기를 들어줬고 웃게 해줬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적어도 만날 때는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또 똑같았어요. 원룸이요.
옆 건물 벽이요. 비교가요. 전 남편 생각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총무가 말했어요. 언니, 저랑 같이 살래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같이 살아요. 언니 원룸 좁잖아요. 제 집으로 와요. 망설였어요. 같이 산다고요? 예순두래요? 총무랑요?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천장을 봤어요. 생각했어요. 같이 살면 뭐가 달라질까? 외롭지는 않겠지. 원룸보다는 넓겠지. 그런데 그게 다일까?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같이 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요. 비교는 계속될 거예요. 전 남편 생각도 계속 날 거예요. 박탈감도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총무는 그걸 채워줄 수 없어요. 아무도 채워줄 수 없어요. 총무한테 말했어요. 미안해요.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아직은요. 알겠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총무 표정이요. 예전보다 어두워졌어요. 만남도 줄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 2주일에 한 번이 됐고, 한 달에 한 번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연락이 끊겼어요. 총무한테서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았어요. 문자를 해도 답이 없었어요. 모임에도 안 나왔어요. 끝났구나. 생각했어요. 이것도 끝났구나.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천장을 봤어요. 예순둘이에요. 혼자예요. 총무도 떠났어요. 전 남편은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여기 있어요. 원룸에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비교는 계속됐어요. 박탈감도요. 외로움도요. 총무와 있었던 시간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순간이었어요. 지나가는 순간이요. 창밖을 봤어요. 옆 건물 벽이 보였어요. 여전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 뭐였나? 결혼하고, 이혼하고, 비교하고, 일탈하고, 그리고 남은 게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빈 방이에요. 늙은 몸이에요. 끝나지 않는 비교예요.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어요. 아무도 없는 원룸에서요. 왜 저만 이래요? 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어요. 출근해야 했어요. 마트에요.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어요. 예순둘의 얼굴이 보였어요. 부은 눈이요. 주름진 얼굴이요. 늙은 여자요. 준비하고 나갔어요. 마트로 갔어요. 계산대에 섰어요. 손님들을 맞았어요. 웃었어요. 억지로요. 퇴근하고 집으로 왔어요. 저녁을 먹었어요. TV를 봤어요. 잤어요.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그 다음 날도요. 매일 똑같았어요. 비교만 계속됐어요. 전 남편 생각만 계속 났어요. 총무 생각도 가끔 났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원룸에 앉아 있어요. 천장을 보고 있어요. 옆 건물 벽이 보여요. 비교가 계속돼요. 박탈감이 계속돼요. 외로움이 계속돼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혼해도 일탈해도 만나도
아무것도요. 그냥 계속될 것 같아요. 이 감정이요. 이 비교가요. 이 허무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